제목이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수필이야, 수필. 정말로 개인적인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경수필에 해당된다. 수필은 교술문학이고 교술 장르가 추구하는 것 중에서 특징이 경험이라는 게 있어, 경험. 이것도 일종의 경험을 가지고 성찰하는 거야. 성찰이 돌아보고 살피고 반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일을 돌아보고, 옛일은 경험이고 경험을 회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수필이다. 자,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작품의 내용은 뭐 어떻게 됐냐면,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탁자에 관해서 소개를 했어, 처음에. 그 다음에 바슐라르의 존재의 테이블과 관련된 일화를 또 소개했단 말이야. 바슐라르가 인도의 철학자지, 그지? 인도 여행 중에서 존재의 테이블을 사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 존재의 테이블은 화자가 인도 여행 중에 사게 된 거야. 그리고 존재의 테이블을 활용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원래 이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서 그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고 존재의 테이블이 과연 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온 존재의 테이블은 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잖아. 이 테이블에서 뭘 하냐면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럴 바슐라르는 이런 걸 자신의 테이블에서 완성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인도 여행 중에 테이블을 샀으니까 돌아와서 명상하고 독서하고 이 테이블을 그렇게 활용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알았니?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본문 읽으면서 선생님 설명해 주겠지만, 거기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존재의 테이블은 여기 화자 서술자가 있잖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존재의 테이블은 뭘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다. 근데 힘든 일이 막 생기면 생길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울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란 말이야. 그런데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겸손과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는 그 존재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 이걸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존재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다. 이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알았니? 본문 한번 볼까? 본문 내용 읽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경수필은 쉬운 거니까. 거기 앞부분 줄거리 잠깐 볼게. 나는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한다. 원래 수필의 내용이야, 순서.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자신의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 충실한, 가득 채우는 거지, 행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슐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바슐라르가 자신의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 충실한 행복을 안겨다 준 게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었었어. 이제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원래 치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유치한 어떤 기분, 어린 어떤 생각, 뭐 이런 걸 치기라고 하거든.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거를 흉내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 그게 바슐라르가 존재의 테이블에서 얻었던 거야. 그걸 자신도 얻고 싶다, 공감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갖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흉내내려고 산 게 아니고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을 바슐라르를 통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이걸 테이블에 갖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인도 여행 중에 사게 된 거야. 다리를 있잖아.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 문양을 새겨놓은 테이블이었어. 그게 존재의 테이블의 모양이란 말이야.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야. 그러니까 인도를 여행 중에 존재의 테이블을 사게 된 거잖아. 인도 여행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그 존재의 테이블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다. 여간 아니었다. 아주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야.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뭐 느낌표 썼으니까 영탄법이고 낙타의 혹처럼 직유법이야. 지금 인도에서 여행 초반에 이 존재의 테이블을 샀기 때문에 마치 낙타의 혹처럼 등 뒤에다 매달고 다니는 거지. 그지?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러면 내가 그 여행 초기에 존재의 테이블을 산 것은 우매한 충동 혹은 집착이 아니었을까라고 스스로 뭐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 거지.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이거 봐봐. 이런 수필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를 되돌아보게 된다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그 테이블만 돼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거야. 오랫동안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기감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사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욕심이었네. 그치? 위기감과 욕심 때문에 그 테이블을 선택하게 된 거네. 그걸 갖다가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왜 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기감 때문에 산 거야. 또 왜 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었어. 위기감은 뭐냐면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이유는 자기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우매함 때문에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의 테이블을 사게 됐다.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 씁쓸한 자부심이라 했으니까 여기 자부심은 좋은 거잖아. 씁쓸한 건 왜 그래? 우매하고 또 위기감 때문에 선택한 거. 그래서 여행 초기에 이런 걸 사버린 거니까 씁쓸한 자부심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자,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 원래 그 앞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사왔는데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달라진 게 없는 거지. 일상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갔잖아. 존재의 테이블을 사면서 나도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했는데 돌아와서도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거야.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잠깐 앉는 것도 못 앉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예 앉지를 못했어.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데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주 못 앉았고요. 또 그 다음에 앉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거리감을 느꼈다는 얘기야. 자,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있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하는 때도 많다.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생각해. 마음이 있잖아. 마음속에 있잖아. 막 먼지가 끼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먼지가 끼어있는
그 테이블을 보면서 아니구나 새겨진 꽃 모양 사이사이에 먼지를 보면서 저건 내 마음의 먼지 같아라고 느낀 거야.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인도에서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이건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지?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그러니까 봐봐, 존재의 테이블은 원래 자기 존재를 확인해보고 명상하고 뭐 그런다고 가져온 거잖아. 근데 저쪽에도 내팽개쳐 버렸으니까 원래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찮은 물건처럼 취급하게 됐어. 그러니까 새삼 씁쓸해진 거지. 저러려고 사온 게 아니었는데 나는 왜 사오고도 저기에 가서 앉지를 못할까, 명상하지 못할까, 뭐 이런 거야.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버린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존재의 테이블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변명한 건데 글쓴이가 자기가 앉지 못하는 걸 잘 생각해 보더니 시간이 없는 거야. 일상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앉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반성하고 뭐 생각하고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고,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고, 둘 다 나름대로 이유는 되지, 합리화지, 그지? 그 앞에 가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존재의 테이블을 사오긴 했는데 일상생활에 매여서 혹은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었고 존재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자, 그러다가도 그 삐거덕거린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을 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래도 존재의 테이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닦으면서 뭐 하겠어? 여유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제 앉아야 되겠다. 이제 자신의 존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찾는 날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 동그라미 쳐야지. 뭔데? 존재의 테이블은 하나의 거울. 거울은 비춰보는 거야. 은유법이지. 하나의 거울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고 은유법이고 그거를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은 원래 모습을 비추는 거고 이 존재의 테이블은 나의 존재를 어디서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즉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 자, 낮아진다는 게 겸손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요해진다는 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얘기지. 낮아지는 건 겸손, 고요해지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야. 필요하다고 넌지시 일러주는 거울. 그러니까 생각해봐. 존재의 자리인 존재의 테이블에 앉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더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야 되겠다. 알았니? 그런 걸 알려주는 거울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었다.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엄두라는 게 마음 먹는 거거든.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볕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뭐 약간 경건한 의미가 되겠네.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존재의 테이블 거기에 앉혀 놓는다, 뭐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거야. 그 드문 순간, 그러니까 자주 앉지 못하고 한동안 잊고 지내고 막 이러니까 어쩌다 앉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드문 순간이지. 드문 순간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 일종의 역설법이지. 고통스럽다라는 건 자신의 존재를 떠올리면 일상에 매몰되고 힘들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그러잖아. 이런 건 고통스러운 거야.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자신의 존재가 이런
존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존재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또 볼 수 있겠지. 역설적 표현이야. 고통은 따로 일상에 매몰되는 삶이고, 행복은 바로 이런 존재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건 참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장은 존재의 테이블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한다면 저기에 나오지, 그지? 뭐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울이란 말. 2번 거울이 나와.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비춰주는 거울인 동시에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거울. 이게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 지닌 개인적인 가치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야. 글쓴이는 있잖아. 인도 여행을 가서 바슐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을 사게 된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면 바슐라르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책을 읽고 몽상을 하던 게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거든. 글쓴이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했단 말이야. 공감. 나름대로 자기도 생활하면서 일상에 매몰돼서 힘들게 살아가. 그렇지만 바슐라르처럼 뭔가 좀 독서도 하고 좀 몽상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공감해서 사게 된 거고, 글쓴이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지만 결국 이 바쁜 일상 속의 테이블을 앉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렵게 드물게 앉아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 그리고 거울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거야. 알겠지? 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써놓은 경수필, 가벼울 경자의 경수필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어. 자, 이 수필의 특징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일단은 경험이고 화살표 성찰이라고 해야 되겠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어. 이게 바슐라르야라니. 고통 속에서도 독서와 몽상을 하는 바슐라르. 공감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교훈을 얻은 거야. 그리고 바슐라르처럼 존재의 테이블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독서하고 몽상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역설적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 아까 나왔지. 뭐 낙타의 혹처럼 뭐 이런 거 나온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어. 그러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앉지도 못하고 한동안 멀리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 학교 갔다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돌보고 하다 보면 자정이 됐어.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존재의 테이블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건 뭐냐면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이런 건 물음이고, 알았니? 그거는 욕심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기감이었어. 알았니? 그래서 대답을 해버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됐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거기 겸손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 요거는 존재의 테이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고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비유적 표현으로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고통스럽지만 행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글쓴이는 경건한 자세로 존재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분주한 일상생활, 그리고 누추한 생활, 이런 고통에서도 이런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다.